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하나 시스템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폴란드 합작사를 설립을 해갖고요, 유럽 방산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유럽에도 좀 무기를 만드는 나라들이 좀 많이 있죠. 뭐 프랑스도 있고, 독일도 있고, 이태리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로가 딱 뭔가 무기를 도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미국산 아니면 결국은 이제 자기들 유럽산이겠죠. 거기에 이제 폴란드가 이 끝자락에서 우크라이나 침공을 좀 무서워하는 폴란드가 우선적으로 뭐 여기 독일이라든지 뭐 프랑스 이런 애들보다 뭐 했다? 우리나라를 선택을 하면서 여기다가 무기를 꽉 채워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예, 계약을 해나가고 있죠. 그래서 좀 K2인가요? K9 자주포인가 막 이런 거는 막 1000개까지 좀 채우겠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어찌되었던 간에 이 폴란드의 그 대통령이 우리나라 무기를 굉장히 조금 좋게 보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막 셀프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폴란드의 민간 방산 기업과 우리나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어떻게 보면 또 방산이 꼭자락에 있는 몇 개의 회사 중에 하나죠. LRG 넥스원 그다음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 다음에 현대로템 이렇게 세 가지 기업을 볼 수 있는데 하나 같은 경우는 이제 방산 쪽이라든지 우주항공 쪽 이쪽에는 굉장히 진심이죠. 물론 이제 최근에는 이제 조선 쪽도 굉장히 좀 어필이 많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천무 유도탄 현지 생산이라든지 수출 전초 기지 확보를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는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국이 있고 몽골이 있고 러시아가 또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 우크라이나가 있고 그 다음에 폴란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유럽이 있습니다. 여기엔 또 뭐 인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먼 길인데 우리가 이 폴란드 유럽으로 가기 위해 바로 보이는 첫 번째 이 나라 우크라이나가 앞에 있었는데 일단은 러시아 쪽에 너무나도 많이 휘둘리고 있으니까 얘네들을 좀 제외하더라도 폴란드에 이제 전초기지를 만들어 놓는다라고 하면 유럽에 전방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다? 쉽게 갈 수 있다. 거점을 만들어 놓은 거죠. 유럽 재무장 수요 겨냥해서 공급망 구축 박차를 가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뭐죠? 밑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밑에 뭐 시스템도 있고 오션도 있고 그리고 시스템과 오션이 합작을 해서 미국에는 조선으로 그리고 뭐 오션은 물론 얘네들도 이제 방산 쪽으로도 볼 수 있겠죠. 미 해군이라든지 이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에어로스페이스랑 시스템, 오션 얘네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조선과 방산 싸그리 다 잡아먹겠다. 막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산 같은 경우는 미국보다는 일단은 유럽 쪽에서 나오는 매출 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꼭 잡아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세무텍이라든지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K방산 협력 MOU를 체결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계속해서 뭐 한다? 하나는 이쪽으로 지금 자리 잡고 가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하나라는 그룹을 놓고 보면은 밑으로 보면은 하나 솔루션이라고 해서 에너지 정책 쪽으로 좀 높게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고 해서 방산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주항공 이쪽으로 정책을 놓고 보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얘네들은 조금 약하긴 하지만 얘네들이 워낙에 강합니다. 물 많이 들어오고 있으니 노도 열심히 지어야 되겠죠. 조선 쪽도 마찬가지기도 하죠. 우리나라 조선에서는 뭐 HD 현대 쪽을 기준으로 해갖고 뭐 STX도 있고 그 다음에 하나오션도 있고 그 다음에 삼성중공업도 있고 굉장히 많은 조선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하나가 최근에 보여준 것은 미국으로 진출해서 그러니까 미국 땅덩어리에 자신들의 거점을 만들어 놓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진심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스탈인가요? 그 호주 쪽에 있는 얘네들도 이제 미국의 거점을 가지고 조선을 만들고 있는 그 회사들인데 이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서 유중도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지금 유중에 대한 이슈가 막 그렇게 예전처럼 막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일단은 뭐 3조 6천억인데 뭐 2조 얼마로 줄이기는 했죠. 그러면서 조금 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 여기에서 어느 정도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3자 배정으로 해가지고 투자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 배정이라든지 뭐 이렇게 일방적으로 주주들한테 던지는 이런 모습은 아니고 그뿐만 아니라 얘네들이 유증을 하는 이유를 놓고 본다라고 했을 때에도
긍정적이죠. 그 이유가. 얘네들 돈이 없어서 현금화하기 위해서, 돈을 만들기 위해서 유증을 한다. 빚을 갚기 위해서 유증을 한다. 그런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유증하는 이유도 긍정적이고 유증하는 방식도 나름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유증은 좀 긍정적인 영향이 좀 갈 거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당연히 하나 시스템에도 당연한 부분이고, 일단은 우리나라는 5대 우선 협상국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가.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 원하는 것이 결국 이제 알래스카 LNG 쪽이랑 그 다음에 조선 쪽일 거다라고 좀 보겠죠. 반도체는 모르겠어요. 반도체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명확한 것은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미국이 원하는 것은 이 두 개는 명확한 것 같아요. 그렇고 트럼프가 직접 얘기했잖아요. 중국을 제재하고, 그리고 중국보다 조금 더 우세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한국과, 물론 이제 수주 물량에서 차이라든지 덩치에서는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 기술력이 중국보다 저는 더 좋다라고 봅니다. 이 조선 쪽에서는. 특히 고부가 가치가 있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컨테이너들을 올려놓고서 운반하는 이런 배 말고 뭐 특수한 것들을 조금 저장해서 옮겨야 되는 이러한 특수 임무를 띠고 있는 것들은 우리나라 기술력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좋든 나쁘든 간에 트럼프가 우리나라 조선에 돈 많이 쓸게 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믿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죠. 물론 지금 미국이라든지 트럼프라든지 얘네들이 하는 정책들을 놓고 보면은 신뢰가 없겠지만은, 신뢰가 계속해서 줄긴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국과 미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너무 어려운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도 조금 기울기는 미국 쪽으로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짜증나고 트럼프가 짜증나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무기들로 현명하게 대처를 한다라고 하면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미국에 의해서 득을 볼 수도 있을 거예요. 기회가 생기는 거죠. 보편적 관세 10%, 상호 관세 몇십 퍼센트 해갖고 상호 관세를 줄이고 없애고 보편적인 관세도 우리가 줄어든다라고 하면은, 남들은 관세를 10%씩 내면서 물건을 미국에 들어갈 때 우리나라는 뭐 7%만 낸다라고 해도 이거 여러분들 3%가 관세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예, 지금 뭐 트럼프가 계속 뭐 10%, 뭐 상호관세 25%, 중국 관세 뭐 150%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 이 3%가 우습게 느껴지는데 이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혜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좀 노력을 해갖고 좀 짜증나기는 하지만 뭐 어쩌겠습니까? 얘가 대장인데 잘 보여야죠. 그리고 MSCI를 놓고 보면 5월달에 정기 변경해서 이 하나 시스템이 편입이 좀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아마 다 알고 계시겠지만은 이쪽으로 좀 편입이 된다라고 했을 때 긍정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MSCI 지수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주가 지수 중에 하나잖아요. 이를 추종하는 글로벌 펀드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뭐 대규모 자금이 유입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기업 인지도라든지 신뢰성 역시도 이 MSCI 지수에 포함이 됨으로써 글로벌 기준에 부합한다라는 의미로서 이미지도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시장의 안정성, 변동성도 축소가 될 것 같고, 뭐 우리나라에서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 부분 역시도 이쪽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은 조금 더 완화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개별적으로도 이것도 나쁘지 않아요. 예, 나쁘지 않는 뉴스고 재료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 라인에서 이 4만원 라인을 완벽하게 돌파를 못하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오늘 시장이 이렇게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냈다라는 것은, 만약에 내일 미장이라든지 우리나라 시장에 반등이 나온다? 얘는 내일 4만원을 돌파하는 액션이 나와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구간에서 매수해서 대충 한 32,500원 정도를 평단으로 잡아놨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4만원에서 42,500원 구간 2분의 1 정도는 정리를 좀 해놓고, 그렇게 좀 마음을 조금 편안하게 해놓고 주머니에 조금 돈 넣어놓고 그리고 나서 기다려보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물량을 가지고 가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 허브경제TV 공식 채널 보시면은요, 여러분들 중요한 뉴스들 다 올려놨으니까 꼭 체크해 보시고, 저희가 리포트도 만들어 놨는데 오늘
이번에 3회차예요. 예, 2025년도에 여러분들이 저희가 작성한 이 리포트를 보고 여기에 나오는 종목들을 한번 따라서 쭉 가지고 가면서 매매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정말로 매매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허브경제TV가 직접 만든, 직접 작성한 리포트 1편, 2편, 3편까지 나왔으니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리포트 신청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모든 분들한테 다 제공해 드릴 거니 챙겨가세요. 아시겠죠? 그뿐만 아니라 저희는 뭐 이런 식으로 매매를 매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보셨을 거고, 그제도 보셨을 거고, 지난주도 봤을 거고, 지난달에도 봤을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들 고민만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여전히 이 스타트 라인에 있는 거고, 저희랑 먼저 같이 하겠다라고 해서 오신 분들은 내 계좌 이런 거 차곡차곡 쌓아서 이미 여기까지 와 있는 거죠. 여러분이 여기서 스타트 한다고 해서 여기 있는 분들이 이렇게 뒤로 뒤처질까요? 아니죠. 여러분이 스타트 한다고 해서 이 사람들 여기에서 이렇게 쌓아놨던 것들 다 무시하고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한 번에 점프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늦으면 늦을수록 정말 늦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늦지 마시고 챙겨 가십시오. 밑에 보시면은요, 매매 문의하기 있고 영상 댓글에도 링크 달아놨으니 클릭하시고 한번 문의를 남겨놓으시면은 저희가 또 안내해 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